중과세, 비과세 거주 요건 판정 시기가 다르다. 자,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해요. 양도일 현재. 그래서 취득 당시에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양도할 당시에 조정 지역인 경우에만 중과가 적용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예외 규정이 있는데 뭐냐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내가 양도를 하려고 계약금을 걸었어요.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 잔금까지 이제 받아내야 되는데 중도금 잔금 받는 이 와중에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자,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이전에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걸었다라는 거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중과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양도라는 거는 결국 잔금이나 등기가 넘어갔을 때 양도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시점이 양도 시점이라 조정 대상 지역이 선포된 이후에 양도된 거니까 중과되는 게 맞잖아요. 양도세가 중과세로 세게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죠. 왜냐하면 계약금을 걸 당시에는 얘는 분명히 조정 대상 지역이 아직 공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금을 걸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중과세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약금을 딱 받아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중도금, 잔금을 치르려는 와중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중과세가 된다 그러면 국민에게 말도 안 되는 이제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금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되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걸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의사 표명이 명확하게 된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외 규정을 잘 좀 한번 활용을 해보십시오. 1주택 비과세 비과세 거주 요건 적용 여부 판정 시기는 요거는 양도일이 아니에요. 요건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 건데, 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비과세 거주 요건이에요. 비과세 거주 요건. 우리가 1주택자 비과세를 받을 때 파리 대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리 대책. 자, 2017년도 8월 2일에 파리 대책이 발표되는데 글자가 뭐냐면 이날 이후, 그러니까 8월 3일 이후에 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주택을 나중에 양도를 할 때는 반드시 2년 거주를 하고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이전에 취득한 거는 2년 거주를 하지 않고 나중에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요날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럼 그러한 주택이라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하고 양도를 해야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거 암기법이 있어요. 암기법이 있는데 우선 2017년 8월 2일 이걸 계속 연습장에다 계속 한번 써보세요. 써보다가 82를 우리 한번 파리라고 해보죠.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에 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파리에 거주하고 싶다 이거죠. 살고 싶다, 거주하고 싶다. 그래서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간다. 일명 파리 대책이에요. 그래서 암기법까지 알려드렸고, 자, 그래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 거주 요건이 2년 거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거를 적용할 때 여부, 그
그 판정 적용할 때는 이제 취득일 현재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지금 양도할 당시에 지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2017년 8월 4일에 주택을 샀어요. 주택을 샀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파리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거니까 이 주택을 몇 년 뒤에 팔 때는 비과세 받기 위해서 2년 거주를 반드시 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3월 달에 매각을 한다. 양도를 하는데 21년도 말에 갑자기 이게 비조정 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양도할 당시에는 비조정 지역이니까 2년 거주를 안 해도 비조정 지역은 2년 거주하든 안 하든 그냥 무조건 비과세 가능하잖아요. 비조정에는 2년 거주 요건이 비과세 할 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양도할 때 보니까 비조정 지역이야. 그래서 이거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되겠구나. 나는 2년 거주 안 해가지고 좀 찜찜했는데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되겠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비과세에서 2년 거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거주 요건을 따질 때는 반드시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따진다. 그래서 양도일에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다. 취득일 당시에 비조정이었다. 그러면은 뭐 거주 요건이 필요 없죠. 비과세 받을 때. 근데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이 취득 시기가 2017년 8월 3일 이후였다라고 한다면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비과세 판단 시 거주 요건 적용 여부. 파리 대책 이전에 취득한 거는 거주 요건이 없다. 그 다음 이날 이후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취득일 현재 비조정이면 거주 요건이 필요 없다. 취득일 현재 내가 취득할 당시에 조정이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비조정으로 바뀌더라도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팔 당시에 비조정 지역이니까 이거 비조정 지역에서 파는데 무슨 뭐 2년 거주가 뭐 필요해 라고 착각하면 이제 몇 억 날아가는 거예요. 비과세 안 됩니다. 그거. 조정 지역 공고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는 2년 거주 요건 필요 없다. 자, 원칙은 우리가 이제 지금 매수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과연 언제 샀느냐라는 건데 잔금이나 등기가 되는 날이 이제 매수일이 될 건데 잔금일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지역 공고가 된 이후에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2년 거주를 해줘야만 나중에 팔 때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인 게 내가 계약금을 걸 당시에는 비조정 지역이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계약금을 걸 당시에는 비조정이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살려고 계약금을 걸었어. 그런데 이때 당시에 비조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주택을 뭐 한 5년이나 10년 뒤에 팔 때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겠구나. 비조정 지역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금을 걸고 진행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잔금 치르기 전에 갑자기 조정 지역으로 공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나는 거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조정 지역으로 공고된다 그래서 원칙대로 철저하게 잔금일이 매수일자가 되니까 네가 매수할 당시에는 분명히 조정 지역 이후에 매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국가에서 얘기한다면 이거 완전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국민에게 유리하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주기는 주는데, 자 보세요. 주기는 주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 이제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줘요. 무주택 세대. 이거 별표 이거 100개 해야 되는데 3개만 할게요. 무주택 세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케이스를 하나 봤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고지서 6억이 날라온 거예요. 어떤 거냐면, 김 씨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신규 주택을 취득하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신규 주택을 계약금을 걸 당시에는 이거 이제 매수하려는 거예요. 계약금을 걸 당시에는 비조정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김 씨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A를 팔고 나서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한 채가 남았을 때 이거 내가 분명히 그 계약금 걸었을 때 비조정이었으니까 2년 거주 요건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과세 가능하겠구나. 거주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실제로 매각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6억이 날라온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무주택 세대.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은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 규정은 무주택 세대에게만 적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신규 주택을 이런 식으로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국민에게 유리하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무주택이 아니라 유주택자죠. 하나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이런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이제 이런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주택자는 내가 이거 팔고 나서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을 때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되겠구나라고 착각을 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렇게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이런 식으로 취득을 했어야만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고지서 6억 날라왔다니까요, 이거. 그래서 이 고지서 6억 날라온 고객을 이제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어떻게 이제 건너 아시는 분인데, 이분은 뭐 워낙 현찰이 많아가지고 현찰이 한 30억 가까이 되는 분이라서 이거 내더라도 그냥 뭐 기분 나쁘고 말았는데, 이거 만약에 내 전 재산이 뭐 6억 왔다 갔다 하는데 6억 세금 내라고 해봐요.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조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을 걸었다 이거죠.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는, 무주택 세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무주택 세대는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주택 세대는 작살난다 이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할 것, 이게 증빙서류에 확인될 것,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이거죠. 그래서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면 보통 한 3개월 만에 보통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 시행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이 과정이 한 4, 5년 정도 걸릴 거예요. 요건 좀 길겠네요. 계약금 걸고 나서 나중에 잔금 칠 때 보니까 시간이 4, 5년이 흘렀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 여하튼 포인트는
무주택 세대다. 그리고 이제 이 2번은 계약금 지급하고 증빙 서류에 확인돼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계약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 계약서 날짜, 계약서에 계약금을 건 날짜에 그 계약금이 계좌이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계약서로 인정이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고 2번은